노인의 혈압과 심박수, 여러분, 혈압과 심장 박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5살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고혈압은 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일찍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답니다. 제가 이상한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죠. 아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지만 간호사인 제 딸 지민이가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라고 고집했어요. 그때 제 혈압이 110, 95인 걸 알게 됐죠. 정말 놀랐어요. 김 박사 선생님이 설명하시길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이 덜 유연해진다고 하셨어요. 마치 오래된 정원 호스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죠. 이제는 혈압을 140, 9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많이 넘으면 도움을 받아야 할 때예요. 마치 신호등과 같아요. 140, 90까지는 초록불, 150, 90까지는 노란불, 그 이상은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혈압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도 주의해야 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심박수를 재던 때도 있었어요. 당연히 높게 나왔죠. 드라마의 감동 때문이잖아요. 웃음. 안정을 취하고 앉아서 편안할 때 재는 게 가장 좋다는 걸 배웠어요. 보통은 분당 60에서 100회 사이가 정상이에요. 이제는 규칙적인 루틴이 있어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혈압을 재요. 손녀 서연이가 가르쳐준 특별한 노트에 기록해요. 시간과 기분까지도 적어요. 이게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실버 운동 모임과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 것 같았는데 지금은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운동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웃는 것까지. 그리고 보세요. 제 혈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예전에는 제가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소금을 조절해요. 제가 창가에 심은 저 향신료들 보이시나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바질, 오레가노, 미나리. 음식은 맛있고 소금은 줄일 수 있죠. 스트레스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휴식 시간을 가져요. 뜨개질을 하는데 이미 우리 가족 모두가 손수건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웃음, 옛날 노래도 듣고 낱말 퍼즐도 풀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혈압이 좋지 않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어요. 침대에서 빨리 일어날 때 느끼는 어지러움? 이제는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아요. 목 뒤가 아플 때? 혈압을 재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야 할 때라는 걸 알죠. 제 손주들은 제가 혈압 전문가가 됐다고 농담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 대해 더 잘 알수록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아시죠? 저는 75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요. 중요한 건 질문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걸 위해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제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 관리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귀중한 조언 하나. 항상 약을 잘 정리해두세요. 저는 요일별로 구분된 약통을 사용해요. 제 딸이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약이 다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도 빼먹지 않아요. 그리고 수면의 중요성도 잊으면 안 돼요. 잘 자는 것이 혈압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전에는 밤늦게까지 TV를 보곤 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밤 9시면 이미 잠자리 준비를 해요. 캐모마일차 한 잔, 가벼운 독서. 그러면 끝이에요. 이런 모든 변화들이 처음에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져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제2의 본능이 되죠. 제가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을 때 몇몇 친구들은 제가 너무 과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제게 조언을 구해요. 제가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실버 운동 모임과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 것 같았는데 지금은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운동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웃는 것까지. 그리고 보세요. 제 혈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예전에는 제가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소금을 조절해요. 제가 창가에 심은 저 향신료들 보이시나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바질, 오레가노, 미나리. 음식은 맛있고 소금은 줄일 수 있죠. 스트레스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휴식 시간을 가져요. 뜨개질을 하는데 이미 우리 가족 모두가 손수건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웃음, 옛날 노래도 듣고 낱말 퍼즐도 풀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혈압이 좋지 않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어요. 침대에서 빨리 일어날 때 느끼는 어지러움, 이제는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아요. 목 뒤가 아플 때, 혈압을 재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야 할 때라는 걸 알죠. 제 손주들은 제가 혈압 전문가가 됐다고 농담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 대해 더 잘 알수록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아시죠? 저는 75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요. 중요한 건 질문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걸 위해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제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 관리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귀중한 조언 하나. 항상 약을 잘 정리해 두세요. 저는 요일별로 구분된 약통을 사용해요. 제 딸이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약이 다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도 빼먹지 않아요. 그리고 수면의 중요성도 잊으면 안 돼요. 잘 자는 것이 혈압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전에는 밤늦게까지 TV를 보곤 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밤 9시면 이미 잠자리 준비를 해요. 캐모마일차 한 잔, 가벼운 독서, 그러면 끝이에요. 이런 모든 변화들이 처음에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져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제2의 본능이 되죠. 제가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을 때 몇몇 친구들은 제가 너무 과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제게 조언을 구해요. 제가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혈압 관리, 제 고혈압 관리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특히 이게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된 후로요.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계 이민자 가정이라 혈압 관리에 항상 신경 썼어요. 제 아버지가 65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게 제 눈을 뜨게 했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리 아시아인들이 심장마비보다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더 크대요. 그래서 혈압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집에서 디지털 혈압계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죠. 계속 재보고 싶더라고요. 제 아내 미영 씨는 제가 의사 놀이한다고 농담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재는 법을 배웠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 앉아서 5분 동안 쉰 후에 재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게 가장 큰 발견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지 않기 시작했더니 오후에 혈압이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수면의 중요성도 알게 됐어요.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혈압이 올라가요. 가벼운 운동 루틴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 동안 산책해요. 거기서 다른 노인분들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몸과 마음 모두에 좋아요. 산책하는 날에는 혈압이 더 잘 조절된다는 걸 알았어요. 식단 변화도 중요했어요. 소금을 줄이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음식이 모두 맛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허브와 천연 양념의 힘을 발견했죠. 제 베란다에 바질, 로즈마리, 미나리를 심었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식물을 돌보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됐어요. 혈압을 올리는 상황들을 식별하는 법도 배웠어요. 가족 간 논쟁? 최대한 피해요. TV에 나오는 나쁜 뉴스? 이제는 뉴스 시청 시간을 제한해요. 불안해지는 걸 느끼면 요가에서 배운 호흡 운동을 해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혈압 측정치와 함께 그날 먹은 음식이나 한 일들을 일기에 기록해요. 이렇게 하면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먹은 후에는 항상 혈압이 올랐다는 걸 알게 됐죠.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전에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물을 적게 마셨어요. 하지만 물이 혈압 조절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낮에 더 많은 물을 마시고 밤에는 줄여요. 혈압약은 제게 성스러운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요. 주간 약통을 사용하고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요. 손녀 지은이가 약 복용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앱 사용법을 가르쳐줬어요. 재미있는 발견 중 하나는 날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매우 춥거나 더운 날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겨울에는 꼭 따뜻하게 입어요. 여름에는 가장 더운 시간에 외출을 피해요. 이 여정에서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했어요. 제 딸은 간호사인데 정기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손주들은 제가 계속 활동적으로 지내도록 격려하고 항상 혈압 측정에 대해 물어봐요. 이제 78세인 저는 혈압 관리가 습관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처음처럼 지속적인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매일 작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건 이 경험을 다른 노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 모임에서 우리는 항상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요. 누군가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이제 제가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배운 한 가지는 모든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의사 상담과 자신의 몸을 잘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당뇨병이 있는 노인을 위한 관리 65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있던 고혈압과 함께 관리해야 할 게 더 늘어났어요. 이 두 가지 질환을 어떻게 다루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게 무서웠어요. 혈당, 혈압, 심박수. 하지만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운동하기 전에 항상 혈압과 혈당을 재요. 컬러 노트를 사용해서 모든 걸 기록해요. 정상 수치는 녹색, 주의가 필요한 건 노란색, 경고는 빨간색으로요. 운동 루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는데 항상 누군가와 함께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운동할 때 몸이 더 잘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혈당이 100 이하면 산책 전에 바나나를 먹어요. 식사가 흥미로운 과학이 됐어요. 음식을 올바르게 조합하는 법을 배웠죠.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양을 줄여요. 3시간마다 식사를 하면 혈당과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걸 알았어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더 명확히 알아차리게 됐어요. 어지럽거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멈추고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한 번은 친구들과 윷놀이를 하다가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는 걸 느꼈는데 저혈당이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당뇨병성 족부에 대해 배웠어요. 매일 목욕 후 발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거울을 사용해서 발바닥을 확인하고 발톱을 잘 관리해요. 작은 상처라도 바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요.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혈당이 높으면 몸에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녀요. 목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법을 배웠어요. 마치 정기적으로 화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요.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었어요. 당뇨병과 고혈압 모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된다는 걸 알게 됐죠. 이완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뜨개질이에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손을 바쁘게 해서 음식에서 멀어지게 해주죠. 의사 방문이 매월 습관이 됐어요. 기록한 노트를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제 정리 능력을 칭찬하세요. 지시사항을 잘 따랐을 때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수면이 혈당과 혈압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엄격한 루틴을 만들었어요. 저녁 7시에 가벼운 식사, 8시에 약 복용, 9시 30분에 취침. 잠을 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치가 더 안정적이에요. 가족의 지지가 이런 적응 과정의 핵심이었어요. 제 아내 순자 씨는 더 건강한 요리법을 배웠고 자녀들은 시간 날 때마다 산책에 동행해주고 손주들은 당뇨병 관리 앱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지원 그룹도 큰 도움이 됐어요. 보건소에서 당뇨병 환자 모임에 참여해요.
경험과 레시피, 정서적 지지를 나눠요.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위로가 돼요. 응급키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젤 형태의 포도당 휴대용 혈압계, 의료 정보와 비상 연락처가 적힌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약물 복용에는 규율이 필요해요. 인슐린은 특정 시간에 맞추고 혈압약은 또 다른 시간에 먹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알람과 정리함을 이용한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잘 작동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과 고혈압은 헌신과 지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75세인 저는 항상 제 몸의 신뢰주의를 기울이면서 활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노화에 따른 고혈압의 영양퇴직 교사로 40년을 보내고 20년 동안 고혈압과 함께 살아온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고혈압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첫 번째 교훈은 작은 허혈성 발작을 겪었을 때 왔어요. 고혈압이 조용히 우리 장기를 손상시킨다는 걸 깨닫게 해준 충격이었죠. 김 박사님은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압력이 너무 높은 정원 호스와 같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호스벽이 손상돼요.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뇌졸중을 매우 두려워해요. 제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일이 고혈압에 대한 제 관점을 바꿨어요. 아시아인들이 심장마비보다 뇌졸중에 더 취약하다는 걸 알게 됐죠. 신장도 고혈압으로 인해 고통받아요. 전에는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요. 신장 건강의 온도계 같은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됐거든요. 검사 결과에 변화가 있을 때 소금 섭취를 크게 줄였어요. 심장도 영향을 받는 장기예요. 계단을 오르는 게 더 힘들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고혈압이 심장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대요. 마치 항상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엔진처럼요. 감독해 운동을 시작했더니 큰 개선이 있었어요. 시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안과 검진 때마다 혈압을 재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고혈압으로 인해 망막혈관이 손상될 수 있대요. 정기적으로 안약을 사용하고 자주 검진을 받아요. 혈압을 조절하고 나서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자주 깜빡했는데 의사 선생님 설명으로는 고혈압이 뇌의 작은 혈관에 영향을 줘서 기억력을 해칠 수 있대요. 균형 감각도 영향을 받아요. 태극권 수업에서 다른 고혈압 환자들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았어요. 혈압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많이 개선됐어요. 고혈압의 징후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어요. 목 뒤의 통증, 어지러움, 흐린 시야. 하지만 위험한 건 항상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모든 걸 기록해요.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소금, 지방, 설탕을 줄였고 채소, 과일, 통곡물 섭취를 늘렸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체중도 줄고 혈압도 안정됐죠. 유전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가족은 모두 고혈압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라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라고 자녀들을 독려해요. 스트레스는 큰 적이에요. 퇴직하고 나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걱정거리를 더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명상과 태극권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양질의 수면이 중요해요. 엄격한 루틴을 정했어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요. 자기 전에 화면을 보는 걸 피하고 이완 운동을 해요. 약물은 필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운동, 적절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변해요. 덜 탄력적이 되죠. 그래서 노인들은 혈압 조절에 더 신경 써야 해요. 녹차의 이점과 커피에 대한 주의사항. 고혈압 진단 후 녹차의 힘을 발견했어요. 한국인으로서 이미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지만 혈압에 좋다는 걸 몰랐죠. 아침에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제 혈압을 약 5포인트 정도 낮추는 데 도움을 줬어요. 3개월 정도 규칙적으로 마시니 콜레스테롤도 낮아졌어요. 커피가 걱정이었어요. 하루에 여러 잔을 마셨거든요. 심장 전문의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다한 커피가 특히 저처럼 중증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 급등을 일으킬 수 있대요. 전략을 세웠어요. 아침에 2잔의 커피만 마시고 항상 아침 식사 후에 절대 공복에는 마시지 않아요. 오후에는 녹차나 캐모마일 차로 대체했어요. 녹차는 예상치 못한 이점을 가져다 줬어요. 소화를 도와주고 기분을 좋게 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됐어요. 올바른 준비 방법도 배웠어요.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 물을 80도로 절대 끓이지 않아요.
커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아요. 의료 검사가 있는 날에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제 아내 영숙 씨도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차를 준비하는 의식을 만들었어요. 그 시간에 대화도 나누고 하루 계획도 세워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시길 녹채는 L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졸리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해준대요. 집중력은 유지하면서 차분해야 하는 오후 시간에 딱이에요. 녹차의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보호한다고 해요. 저는 우리 정원에서 기른 박하를 섞어 마시기 시작했어요. 더 건강해지고 맛있어졌죠. 커피도 적당히 마시면 이점이 있어요. 집중력을 높이고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죠. 핵심은 균형이에요. 커피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어요. 떨림, 불안감, 심장 두근거림이 느껴지면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신호예요.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녹차를 대접해요. 이제는 전통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을 나누는 방법이 됐어요. 저처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 녹차를 식사와 함께 마시지 말고 식사 사이에 마셔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녹차 준비는 마음 챙김의 순간이 되었어요. 물에서 잎이 펴지는 걸 관찰하고 향기를 맡고 의식적으로 한 모금씩 음미해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위한 권장사항 80세인 저는 건강한 생활 방식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어요. 감정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모든 것에 대해 걱정했어요. 태극권 모임에서 호흡 기술을 배웠어요. 스트레스 상황 전에 깊은 호흡을 3번 하면 큰 차이가 나요. 60세의 혈압 때문에 놀란 후 담배를 끊었어요. 힘들었지만 임신한 손녀 미래가 제 동기가 됐어요. 증손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술도 일상에서 없앴어요.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일요일 식사 때만 작은 잔의 레드와인을 마셔요. 아침 산책은 의식이 됐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당뇨병 환자용 특수 운동화를 신고 공원에서 40분 동안 걸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가족이 됐어요. 75세에 수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3번 하고 관절염이 크게 개선됐어요. 태극권은 제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바꿔놓았어요. 부드러운 동작이 충격 없이 몸을 강화해요. 필요한 집중력이 마음을 맑게 해줘요. 규칙적인 수면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루틴을 만들었죠. 저녁 8시 이후 화면 보지 않기, 캐모마일차, 잠들기 전 가벼운 독서. 낱말 퍼즐과 스도쿠로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해요. 동네 문화센터의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영성도 중요해요. 아침에 15분 동안 명상하며 삶에 감사하고 하루를 차분히 계획해요.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요. 자연과의 접촉이 약이 됐어요. 작은 정원을 가꾸고 식물들과 대화하고 새들을 관찰해요. 노인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 77세의 식사 방법을 다시 배워야 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제 당뇨병과 고혈압을 고려해 개인 맞춤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단백질이 필수예요. 매일 계란, 닭고기, 생선을 먹어요. 노인들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과일과 채소의 힘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케일, 사과, 레몬으로 녹즙을 만들어 마셔요. 혈압이 크게 개선됐어요. 아침 식사가 특별히 중요해졌어요. 글루코스와 혈압 조절에 좋은 오트밀에 바나나와 계피를 넣어 먹어요. 소화를 돕기 위해 3시간마다 적은 양을 먹어요. 점심은 항상 같은 시간에 먹고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워요. 운동이 즐거운 일과가 됐어요. 일주일에 3번 수중 운동을 해요. 관절에 좋아요. 친구들도 사귀고 움직임도 좋아졌어요. 70세에 춤을 시작했어요. 노인 댄스 그룹에 참여하고 있어요. 운동도 되고 순수한 즐거움이에요. 적응형 사이클링도 발견했어요. 비 오는 날에는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요. 음악을 틀어놓고 30분 동안 페달을 밟아요. 영양사 선생님이 간단한 요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소금 대신 허브 사용하기, 올리브 오일 적당히 사용하기, 통곡물 선호하기. 운동은 제 상태에 맞게 조정해요. 운동 전에는 항상 혈압과 혈당을 재요. 운동 전 간식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30분 전에 바나나나 사과를 먹어요.
운동 중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노인들은 갈증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혈압 측정치와 함께 식단 일기를 써요.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적절한 수분 섭취 70세 이후로 물이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처음에는 밤에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진한 혈액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걸 배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강과 같아요. 물이 적으면 진흙이 더 많이 쌓이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안락의자 옆에 500ml 물병 하나, 침대 옆 탁자에 또 하나, 색깔 있는 테이프로 표시해서 양을 체크해요. 운동할 때는 15분마다 물을 마셔요. 갈증이 없어도요. 노인들은 갈증을 덜 느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밤에는 자기 2시간 전부터 물 섭취를 줄여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더운 날에는 물에 레몬 조각과 민트를 넣어요. 더 매력적이고 섭취량도 늘어나요. 탈수 증상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어요. 소변 색깔, 건조한 피부,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관찰해요. 물 마시는 시간을 정했어요. 기상 직후, 식사 사이, 운동 전. 소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식사 중에는 피해요. 천연 주스와 차로 수분 섭취를 보충해요. 갈증만 더 유발하는 탄산음료는 피해요. 손녀 지은이가 휴대폰에 설치해준 앱이 물 마시는 걸 상기시켜 주어요. 물 흐르는 소리까지 나요. 자연스러운 변화, 치료의 위험성. 예방 및 노화 수용 82세인 저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평온하게 받아들여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색깔 있는 작은 수첩에 모든 걸 적어요. 두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일 낱말 퍼즐을 풀어요. 제 전립선이 커졌어요. 우리 나이 남성들에게 흔한 일이죠. 자연요법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시력도 많이 변했어요. 근거리와 원거리용 안경을 따로 써요. 6개월마다 안과 검진을 받는데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약물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복용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불편해도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을 선호해요. 골다공증이 생겼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비타민 D를 섭취해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요. 요구르트, 정어리, 진한 녹색 채소 등이요.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해요. 일찍 일어나서 40분 동안 걷고 명상을 해요. 노인 모임이 제 2번째 가족이 됐어요. 균형 잡힌 식단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설탕과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늘렸어요. 정원에서 기른 허브로 요리해요. 가장 중요한 건 노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단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각의 주름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각각의 한계는 배움을 가져다줘요. 매일 평온함을 키워요. 삶과 친구들, 가족에 대해 감사해요. 노화는 예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 가벼워져요. 젊은이들에게는 조언을 해요. 일찍부터 건강을 돌보세요. 노인들에게는 말해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삶은 어느 나이에서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것이 제가 배우고 받아들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몸을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길 바라요.